우리가 바로 이제 그냥 시작해 본다면 첫 질문은 계획과 관련한 여러분 그 토의 하시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앉으신 순서대로 우선 소개드린 순서대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혜 교수님께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4조에 우리 참여자 분이 연결되셨을 텐데, 자, 4조에 참여자 연결되셨나요? 네네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조 서진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서정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부정적인 측면 김태훈 교수님께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효과와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서정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지니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김태훈 교수님께서 특별법이 과연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인가, 특별법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서정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을 지니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네. 답변해 주세요.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통합을 하지 않았은 상태에서 그 효과와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 경제 통합의 경우에 어땠느냐를 갖고 우리 행정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권과 재정권의 일원화입니다. 계획이 통일화되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대구, 경북을 공간 단위로 해서 지역별로 전문화시키고 특성화시키는 상태에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능별로도 전문화를 시킬 수가 있고 장소별로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대도시 지역, 그다음 중소도시 지역, 농산 지역으로 나누어서 대도시 지역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는 중소도시는 공업화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장소적 이점을 살려가면서 기능적 전문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행정 서비스가 질적으로 굉장히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연접 지역에서 행정 편의성의 제고가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법 제정 부분입니다. 특별법은 불확실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은 행정입법과 의원입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의원입법의 형태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이라든지 또는 전체 우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대구 경북의 당위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 지역상 어떻게 생각하면 이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불리할 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불확실한 요소는 있지만 네. 우리 노력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처 못다한 거니 다음번 혹시 답변하실 때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최채령 단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28조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28조 연결되셨나요? 네, 네,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 네, 연결됐습니다. 네. 예. 딴 게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중앙정부하고 이 자치정부와의 관계, 관계 설립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자치정부가 지금 처음인데, 어떻게 이게 행성에 나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통합은, 전체적인 통합은 아니지만은, 진해하고, 마산하고, 창원이라 이런 행정 통합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제일 크게 두 가지를 내가 질문한 적이 있어서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시민께서는 아주 중요한
큰 문제와 또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이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려는 통합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올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인구는 역사적으로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말로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순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신입생이 43만 명 정도 뽑는데요. 올해 태어난, 그러니까 2020년 태어난 신생아가 27만입니다. 절반입니다. 결국 인구는 대폭적으로 앞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 변화의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대구 경북의 생존을 위한 이 광역권의 그 경제 통합이라든지 이 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반복적인 제한적인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큰 변화로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강력한 지방 분권과 맞닿아 있고 또 지금 이 민주당 여당에서도 소위 3+2라고 하는 이 그랜드 메가시티 그리고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강소권 메가시티 개념하고도 맞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 지도자들이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창원의 경우 2011년에 통합됐습니다. 지금 103만이고 지난해 통과된 이 자치법에 의해서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통합되고 난 뒤에 도시 성장이 되었습니다. 기업체가 763개로 늘었고요. 근로자가 6천 명이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139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네. 외국인 직접 투자도 확실히 늘었고요. 이게 분명하게 보이는 네, 그런 이제 좀 사례들을 정리. 창원이 네네.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소화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최재원 팀장님 발표자신 최재원 팀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8조에서 질문해 주실 거고요. 다음에는 3조에서 질문하실 겁니다. 자, 8조 연결됐을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조의 허승규라고 합니다. 이번 행정통합의 저는 최대 쟁점은 행정통합 이후에 대구광역시의 행정 모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통합자치도 출범 이후에 대구광역시가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자치도 모델 자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자치시 모델을 생각하신다면은 또 그에 따른 지금의 도청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답변해 주세요. 예, 대답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광역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대구시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법적인 것은 없고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되고 구상해 가야 되는 그리고 합의해 가는 모델입니다. 다만 저희 연구진에서 지금 연구하고 제안하는 안은 일단 확실한 것은 대구시는 이제 광역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통합 광역자치도가 되면. 다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까 그 김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체제로 가든지 그래서 광역자치도 밑에 대구시 그리고 그 자치구를 두는 3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구시를 지금 다른 그 경북의 시군처럼 그렇게 기초자치단체로 좀 위상을 내리고 그리고 현재 있는 대구시의 시군들을 준자치구로 만들어가는 그런 안들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대구시의 위상 자체는 광역시로서의 위상은 상실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는 특례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제 250만 시니까 광역시의 지위를 잃더라도
그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특례시보다는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그런 새로운 어떤 뭐 대구 특수시라고 할까요? 그런 방안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서 이제 뭐 특별법이나 이런 쪽에서 특별법을 준비할 때 거기에 맞는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례를 보장하는 그런 안을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희 연구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태훈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3조에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자, 3조 연결되셨으면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쌈조의 이형복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은 재정 확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구 경북 통합이 이제 된다면 이걸 이제 검토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많겠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자립,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합이 된다면 대구시나 경북 주민들은 상당히 큰 희망을,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재정 확보라든가 재정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구 경북 통합이 순조로울까?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확실하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하고, 현재 대구나 경북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재정을 지원을 받거나 확보를 해가 투입을 할 것인지, 대구 경북 통합이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사업이 시행이 되고 또 이렇게 변화가 올 텐데, 거기는 무조건 재정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 구상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이제 마산, 창원, 진해가 이제 통합이 됐을 때는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시군구가 통합할 때는 이제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통합이 될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부분에 계속 논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 자체가 불확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는 거는 중앙정부의 재정 자체도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이 더 받으면 타 지역과의 어떤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지출되는 규모,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출되는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활동이라든가 인구 뭐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된다 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메가 시티는,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됐을 때의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큰 변화가 있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기본 쟁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답변하는 순서를 한 칸씩 옮겨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단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태훈 교수님, 서정혜 교수님, 이런 순서로 하시게 될 텐데, 이 질문도 참여자께서 연결해서 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 2조에서 질문하실 거고요. 그리고 28조, 26조 이렇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자, 2조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마 질문 들어보시고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조, 네, 연결됐네요. 인사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자,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잘 안 들리시나요? 음소거는 지금 해제가 된 상태로 보여요. 네. 예, 박재린 씨 얘기 들리실까요? 우리 참여자 박재린 선생님, 소리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 봅니다. 예. 말씀 안 들리시나 봐요. 한번 혹시 연락을 해주시거나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요?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지금 아마 소리가 안 들리시는가 봐요. 화면에 좀 네. 전화 일단 좀 해서 확인해 주시고 순서 좀 바꿔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훈 교수님께 먼저 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28조 지기석 님인데요. 네, 연결해 주세요. 네, 나오셨어요. 네,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28조 지기석인데 네, 질문해 주세요. 무슨 질문이요? 조에서 질문하시기로 대표 질문 정한 거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을 하게 되면 재정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재정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게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실 김태훈 교수님보다는 연구단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텐데 또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철 박사님이 또 계시니까 아래에서 혹시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연결 바로 되실까요? 자, 마이크 가져다 주시면. 네. 연구단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철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일단 통합이 되면 재정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최재원 팀장이 발표한 행정체계에 따라서 재정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의 재정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하느냐 시로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의 어떤 지방세법에 따르면 광역 도로 하면 대구시의 재정이 조금 감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광역특별시가 되면 그러면 특별시의 그 대구시가 이제 그 경북도의 광역 재정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구시 재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나머지 이전 재원인 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합치면 여러분 앞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그냥 재정을 그냥 단순하게 통합하는 거니까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늘어나는 건 없고요. 저희 연구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행정 수요가 늘거나 아니면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교부세 인상률이나 그 다음에 인상하고 난 다음에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로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을 조정을 해서 형평 있게 이렇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얘기 듣도록 하고요. 자, 다음 질문은 26조에서 해주실 텐데요. 서정혜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26조 연결되셨네요.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26조 권민주입니다. 이 행정 통합을 통해서 결국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활동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다른 각 지역별로 함께 공통으로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대상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방금 정확하게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제적 이득 갖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연결되시나요? 네. 연결되는가요? 좀 전에 우리 그 권민주, 네네, 26조. 네네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뭔가 각 다른 지역별로 함께 공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적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출을 위해서 공동 브랜드를 지금 이때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경북 쪽에서 한 것은 신라리안인가요? 신라리안이고 대구 쪽에서 하는 것은 내가 이름을 뭔가요? 슈메릭. 이 슈메릭과 신라리안 두 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새로 하나만 만들어서 대구 경북 통합된 형태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해외 마케팅 유치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대구 경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해오던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금방 합치기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천천히 그것을 통합해 나간다든지 또 새롭게 개발한다든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서 또 시간도 약간 지체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바로 다시 다른 이제 순서로 좀 돌아갈 텐데요. 이번에 김태훈 교수님, 서정혜 교수님, 그리고 연구단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26조, 그리고 12조, 11조 이렇게 연결되실 겁니다. 자, 26조 연결되셨나요? 자, 26조? 네네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우리 김태훈 교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이규환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예, 저번에 제가 질문을 해서 안 하려 했는데 다시 자리가 돌아왔네요. 김태일 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시민이 그 주체가 된 통합 과정이어야 된다 했는데 과연 통합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뭔가 정치적 동기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통합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사업들이 광역 단위의 그런 어떤 행정들이 지금 현재 대구 경북 분리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구 경북은 이미 정서적으로 하나 일체화된 그런 지역인데 굳이 그 행정 단위를 통합해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통합 논의가 지금 공론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일방적으로 뭔가 통합을 이미 전제해놓고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의 토론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토론 주제가 전부 추진하는 측의 입장을 주제 발표를 했거든요. 세 번째는 반대 측의 입장을 그 주제 발표로 해서 토론을 좀 해주실 수 없는지 김태일 오히려 네 분 패널한테보다는 김태일 교수한테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대신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공론화 과정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그래도 또 이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니까 조금 더 우리 김태훈 교수께서 조금 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제 뭐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토론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좀 감안을 해서 다음 논의, 다음 시도민 토론에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형태의 어떤 그 논의가 좀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고민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좀 추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협력을 하면 가능한데 왜 굳이 행정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일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협력, 대협력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서는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과 지사님이 아무리 협력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 돈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시로 내려오고 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 누가 책임집니까? 공무원 시에 있는 사람들은 시 공무원이 책임지고 도에 있는 사람은 도 공무원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쪼개기밖에 되지 않고 맨 밑에 내려가면 전부 다 칸막이를 해서 전혀 협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하나의 머리에서 하나의 기획에서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되는 그런 체제로 행정통합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여자분들이 질문하시겠다고 이제 좀 정했는데, 그냥 앞에서 했으니 패스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서 하시다가 지금 답변하시면서 나 조금 첨언 있어? 그러면 잠깐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2조에서 우리 윤석균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자, 연결되셨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12조 윤석균입니다. 네. 지역 통합으로 대구 경북 광역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지역 간 경제 규모나 경제 산업 동향이 산업이 상해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상은 삼성, LG 등 대기업이 오히려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 경제 통합, 지역 통합을 해서 대기업이나 외자 유치 등 유인책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서정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토론을 해서도 그랬습니다만 합쳐진다고 해서 그 규모가 커져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능별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합쳤을 때 기능별로 분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조업을 대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경북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고 제조업 유치할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통합된다면 이제 대구시 공무원들이 경상북도 공무원을 합쳐가지고 같이 나가서 경상북도의 어느 입지적 우위가 있는 곳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활동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기능별로 우위를 가지는 곳에서 전문화를 함으로써 분업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대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대구가 하고 대구가 못하는 것들은 경북에 넘겨줘야 됩니다. 경북이 잘하는 건 경북이 더 잘 수도 있고 경북이 못하는 건 대구에 넘겨가서 서로 전문화를 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단의 질문을 취소하셨기 때문에 요거 이어서 규모의 경제 관련해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행정통합이 된다고 해서 당장 뭐 이렇게 기업이 유치가 확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아까 질문 중에 이제 서로 산업 구조가 다른데 달라서
이렇게 합친다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정혜 교수님도 어느 정도 대답을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최근 들어와서 융합이라는 이야기, 산업 간 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산업 구조 중심으로 특정한 산업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 간의 연계와 융합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기업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역 산업에서 묶어주고 연계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대구와 경북이 산업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묶음으로써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그것으로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김태용 교수님도 그냥 가기 섭섭하니까 혹시 의견 있으시면 조금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모의 경제 관련해서. 네. 뭐 산업 경제 영역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산업 정책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이제 통합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어떤 경제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일견 이제 맞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정책,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분배, 분산, 형평성 이런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도 이렇게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통합적인 산업 정책이 됐을 때 산업 정책을 통합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분리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원하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통합되면은 무조건 좋다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간다는 것도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쟁점으로는 참여자 연결 질문은 마지막 쟁점인데요. 세 번째인데 순서는 서정혜 교수님, 연구단 그리고 김태용 교수님 요 순서로 좀 해보겠습니다. 참여단은 22조, 20조, 18조 이렇게 연결될 텐데요. 자 22조에 권부경 선생님 연결되셨을까요? 네, 서정혜 교수님께 하는 질문인데요. 네네, 권부경 씨, 네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성함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사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권부경입니다. 통합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신 서정혜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구 경북이 통합되게 된다면 지역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오히려 축소되는 쪽으로 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랑 두 번째는 통합되면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정혜 교수님. 일자리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공무원 수는 우리 김태훈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최근 한 10여 년 들어서 각 시도의 계획에서 가장 1순위로 오르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와 청년 정책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것은 고용률 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그런 입장이고 대구광역시도 그런 입장입니다. 방금 우리 최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우리 인구에서 순감 3만 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산 가능 인력이라든지 인구 오너스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일자리 부분 없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청년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지역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2년 전부터 대구 경북이 지금 공동으로 협력해서 휴스타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이룩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그 부분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대구 경북 경제 통합이 되면 좀 더 긴밀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기획되고 실행되고 해서 좀 더 청년들에게 나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남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도농 복합 도시, 그러니까 이제 도농 통합, 시군 통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례에서 보면 공무원 수의 축소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에 통합이 됐다 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원시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한 66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 늘었는데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660명 정도 증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능상의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합이 되고 공무원 숫자는 줄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시면 이제 복지국가, 복지 기능은 더 강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공무원 숫자는 줄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20조 이영애 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연구단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 20조 이영애 님, 네,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음소거 해제 버튼은 누르신 것 같은데 조금 가찾게 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잠시 후에 해볼까 봐요. 연락하셔서 좀 연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우리 그 정영애 선생님은 좀 이따가 연결해 보고요. 18조의 최미란 선생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18조의 최미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18조의 최미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김태훈 교수님께 질문하실 것 같은데 질문해 주세요. 아까 서정혜 교수님이 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과의 그러면 경쟁 구도보다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선 경제적 측면이라고 하면 보통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이런 증대에 대해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혁신 도시 같은 어떤 제3의 방법을 통해서는 안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생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네, 이 질문이신데요. 김태훈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질문 중에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고용 증가라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고용은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의하지 않으면 고용 증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통합이 됐을 때 경제적인 활동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인데 저는 계속 이제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서울 수도권에 있었던 이제 그 공공기관들을 지역에 이제 분산시키는 게 혁신도시의 기본의 취지였고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구 경북이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라는 형태를 도입을 해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잠깐 연결이 잘 안 됐던 우리 20조의 정영애 선생님 이제 마이크가 켜졌다고 하니까요. 네, 네, 정영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질문, 네. 어쩜 좋나요? 잘 안 들립니다. 질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선생님. 조금 어떻게 좀 당겨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예, 됐습니다. 네. 네, 20조 정영애입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할 때 구체적 발전 계획이 무엇이며 이로 인한 경제 발전 이익금은 또 어떻게 배분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자, 이건 연구단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뭐 최철영 단장님께서 해주실까요? 예, 우리 이거 시도민들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이 구체적인 발전 계획,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이 경제적인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도민한테 이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서 우리 민생이라고 하는 이 교통이라든지 보건, 복지, 또 이 과학, 교육 뭐 이런 분야일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도 우리가 연구단이 상당한 지금 연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 최재원 박사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제3차 우리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그러한 이 각 분야에서의 이 통합 이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 궁금증을 가지시고 우리 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다음에 다룰 각 그 분야별 이 발전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제3차 토론회 때 아주 뜨거운 또 좋은 그런 이 토론과 의견의 제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참여단 연결하는 질문 혹시 덧붙여서 하시게요? 네, 네. 잠깐 시간 남았으니까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구체적 발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부문별 발전 계획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연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대로만 따라가면 그 스텝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면 대구 경북이 반드시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그런 식의 구체적 어떤 실행 계획은 그때그때 향후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마치 설계도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돼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스텝으로 발전된다가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더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의 직접 연결하는 질문, 오늘 분임 토의 속에서 대표 질문으로 뽑으셨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좀 마치고요. 또 유튜브나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은 제가 좀 읽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할 텐데 저희가 아까 좀 골랐던 여러 가지 질문들은 오늘 사실 공통점들이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라서 비슷한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조금 미진한 거를 보태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이건 서정혜 교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보는 질문인데요. 아까 이것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새 지금 연구단이나 나와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더 추가해서 아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통합 시 거대 폴리탄으로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 수도권에 몰리는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를 막을 만한 또는 청년들을 유인할 만한 강구안이 있는지 여쭙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연구를 통해서 구체화되겠지만 그런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이런 대구 경북 통합을 했을 때 청년들의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는지를 좀 질문했는데요. 서정혜 교수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다른 또 분들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는 크게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게 풍토가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3T라고 테크놀로지, 탤런트, 트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인재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이해관계자별로 많이 대화를 해봤었습니다. 기업체 여쭤봤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께 여쭤봤습니다. 갈만한 기업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연간 100억 원씩 200억 갖고 지역에 있는 인재를 키워서 지역에 남겨서 지역 발전을 시켜서 지역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역 발전시키자는 이런 취지의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좀 더 가시화되어서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남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대구에서 남기느냐,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취직을 하느냐,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우리 단장님 말씀하실 거면 짧게 부연해 주세요. 이 청년 유출 문제인데요. 대구시는 2016년에 청년도시 원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역시 이 청년이 돌아오는 이 경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구 경북 청년 정책 같이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협력 안 됩니다. 분리된 상태에서는 정책적인 공조 안 되는 거죠. 청년이 들어오려면 도시의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을 인재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회가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 다양성, 수용성, 미래,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좋은 인재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공감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들은 기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열역학의 법칙이에요. 많은 다양한 이 구성원들이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100에서 200 갈 때 힘은 175면 됩니다. 성과는 215가 나옵니다. 225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 원칙들을 믿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된다. 그래야 청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이건 전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것도 들어보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균형 통합이 아닌 대구 중심의 통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도시가 위성 도시처럼 느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단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우리 시동인께서 주신 가장 큰 의견이 상생과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개념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나누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경쟁 구도에서 서로 이 도시의 흥망성쇠 속에서 내리막길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 기회는 결국 합쳐진 그 상생의 마인드로 어느 한 도시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위성 도시가 되거나 또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된 도시가 다른 도시들을 더 키워내고 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계획권과 그다음에 조정권 그리고 실행권을 갖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행정 통합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경쟁이고 대구와 경북 모두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짧게 아마 좀 여러분이 같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질문입니다. 뭐 절차하고도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주셨던 내용으로는 일단 그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그 혜택이나 좀 긍정점이 그렇게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이 좀 전제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 시민 숫자가 246만 명, 경북 시민 수는 27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토론회 이 공론화 과정 이후에 주민 투표를 한다고 하면 이 대구와 경북이 인구 차이가 있는데 이 뭐 다수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찬반 뭐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온전한 그 어떤 통합의 투표의 결과가 공정하게 좀 해석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북과 대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이 가능한가, 이런 좀 궁금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됐을 때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좀 공정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좀 이해해서 거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각자 좀 생각하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현 교수님 해주시겠어요? 네. 그 주민투표 절차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권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해서 경북 따로, 대구 따로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각각 3분의 1 이상이 예를 들어 투표에 참여하고 또 과반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전부 다 오가 아니고 엔드 조건입니다. 이거 했었을 때 그것이 다 조건이 만족시켰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금 주신 말씀은 아마도 이제 투표 가치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46만, 260만. 그럼 결국 260만 뜻에 따라서 뭐 그런 우려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246만, 260만, 510만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시고 보통 뭐 우리 아주 중요한 이 선거의 경우에도 뭐 60몇 % 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2, 30만 되는 선거구도 있고요. 10만 겨우 넘는 선거구도 있습니다.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인구의 차이라고 하면 그 인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낸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이 대표성이나 이 투표의 가치를 우려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서정현 교수님 발언할 기회가 안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김태훈 교수님 마무리로, 그러니까 꼭 요 답변은 아니더라도 이제 질의응답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좀 강조점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이제 통합 논의에서 이제 주요한 가치로 이제 그 제기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경제적 가치입니다. 물론 이제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민주적 가치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주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나 통제는 약화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경제적 가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적 가치는 어떻게 보면 통합이 좀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해외에서의 행정구역 통합은 대부분 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추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대구 경북이 이제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구 경북 전체가 생활권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상.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제 큰 측면에서의 통합만 논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차차 논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더 지체가 됐는데요. 발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답변자 전문가분들께 크게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우리 마지막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